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야 된다고 해서 약간 좀 오늘 안 쓰던 근육을 좀 많이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좀 제 약팔을 이용해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노래 좀 끄고 시작할게요. 오늘 이렇게 좀 뜻깊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빼곡하게 자리를 채워주신 만큼 저도 최대한 제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실습 없이 이론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조금 소정의 선물들을 드려도 된다고 해가지고 몇 가지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분에 따라서 증정을 해드릴 수 있고 아까 세 번째 받으신 분 환호하는 거 보니까 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싶고 많이 그래서 반응해주시는 만큼 저도 바로바로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프리랜서로서 1인 지식 창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그리고 컨설팅 강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저도 뒤에는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건 다 멘트를 드릴게요. 과거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1년 정도 했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해서 팀장까지 일을 했었고요. 제가 했던 직무 명칭은 이커머스 MP라고 하는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영업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1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남들보다 이른 연차에 팀장이 됐는데 팀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커리어 관련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겸임하다 보니까 이 일이 좀 더 잘 맞아서 남들이 더 미쳤다고 왜 네가 지금 이 나이에 이 황금 같은 연차에 회사를 나가냐며 욕을 했지만 저는 다 그냥 모른 척하고 11년 차에 회사를 나와서 3년 전부터 이렇게 커리어진 예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좀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지 지금은 직장 다닐 때보다 연봉을 좀 많이 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개인 사업자 하시고 그 다음에 플래너 활동 하시면서 저 이상으로 많이 수입을 벌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좀 들으시면서 내가 그동안 좀 병목이라고 느꼈던 부분들을 많이 좀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짧은 기간 동안 직장 때 받았던 연봉보다 더 빨리 벌 수 있었냐를 봤을 때 저는 단연코 블로그가 그 역할을 좀 크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좀 이상한 신조가 있어요. 저는 SNS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블로그는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잘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좋아하기만 해서 이렇게 작년이랑 올해 책도 같이 출간을 하게 됐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부터 운영을 했고 현재 운영하는 거는 사업자 맨 시작부터니까 3년 전에 새로 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영업하고 있는 수익의 50% 이상이 블로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 광고 수익 이런 건 절대 받지 않고 있고요. 모두 다 이제 제가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것들 다 블로그 보시고 저에게 이제 인바운드라고 하죠. 저희가 의뢰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생산성 공부에서 영업,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홍보, 판매라고 하는 직업훈련 개발교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딱 제가 하고 있는 분야와 지금 이제 오늘 들으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됐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 없이 쭉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마지막 한 10분, 15분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때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고 강의 중간중간 말씀 주시고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직업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다 설명드리긴 했지만 강사, 강연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제가 유튜브를 지금 4년, 5년째 도전 중이에요. 도전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유튜브를 5년 전에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한 그 강아지 채널, 두 번째 보이는 강아지 채널에서 운영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갑자기 하나의 콘텐츠가 쇼폼이 3만의 조회수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제 막 구독자가 150명이 늘었어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죠. 초심자를 좀 이끌어주는 그 알고리즘을 탔는데 그때 제가 도파민을 확 맛을 본 것.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 구독자가 되어야 수익금, 광고 수익금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채널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있는 채널이 구독자가 544명밖에 안 돼요. 지금 구글이 제 영상에다가 광고는 다 붙였어요. 하지만 제가 1000명이 안 되는 관계로 여기 수익이 좀 안 들어오고 있고 취미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익과 상관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 번째 보시는 게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이고 두 번째 좀 가려지긴 했는데 얼마 전에 카카오 브런치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보니까 운영하시는 플래너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모든 분들한테 블로그 꼭 하세요 이렇게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쇼폼이나 인스타그램이 더 적중도가 높은 강의가 높은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특히 교육과 관련된 것만큼은 저는 아직도 단연코 블로그가 가장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우리 유튜브 릴스에서 쇼폼 볼 때 하나 컨텐츠 볼 때 얼마 정도 시청을 하세요? 평균 20초. 또 길게 보신다 하면 얼마큼 보세요? 1분. 지금 뭐 20분, 30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블로그 글은 한 번 작성해 놓으면 사용자가 언제든지 들어와서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롱폼 채널에 유리합니다. 우리 같이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한두 마디 알려줘서 끝나지가 않아요. 제품에 대한 정보, 이게 왜 좋은지, 사용자의 후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긴 시간 동안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교육 사업 같은 경우는 블로그가 단연코 압도적인 마케팅 채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이버에 나중에 이제 검색해 보시면 김동현 작가, 김동현 기사 검색하면 이제 제가 친한테 밀려서 1편은 안 나오지만 끝에 잘 넘겨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퍼스널 브랜딩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책도 내고 여러 가지 뭐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브랜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네이버 포털에서 1면에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혹은 나의 블로그 글이 1면에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면 저절로 세일즈적인 부분과 홍보에 대한 것들은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책을 내고 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두 개의 직업으로 저는 지금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강사를 시작하면서 제가 블로그를 열심히 했고 그 덕분에 좀 빠르게 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계기로 이제 40, 50대 강사님들, 중장년들 강사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SNS도 할 줄 모르고 블로그도 할 줄 모르고 디지털에 조금 숙련도가 낮으세요. 근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약 한 40여 명 조금 넘게 네이버 블로그 개설부터 명함 만드는 것까지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자기 스스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짧은 강의를 들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블로그 하실 필요는 없으시긴 하겠지만 내가 좀 긴 시간 지금부터 쭉 내 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뭔가 홍보하고 영업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적은 리소스로 할 수 있는 게 블로그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4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하게 블로그 글 많이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결국은 상담문이 인바운드 영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걸 제가 미리 체험을 해봤고 그 부분들을 플래너님들이 하시는 걸 도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좀 알아볼게요. 나는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꽤 되시네요. 여기 지금 한 30% 이상 내려주시네요. 좋습니다. 하시고요. 나 지금 블로그로 인바운드 영업 문의, 구매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손 들어볼까요? 좋아요. 꽤 많이 드셨네요. 거의 한 10분 드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지금 오늘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강의가 좀 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내가 하는 방식이랑 좀 다른 게 있으시면 그런 걸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좀 처음 들어보신 김에 방금 이제 블로그 하고 있고 블로그로 인바운드 영업 받고 있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한 분 정도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갑자기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면 나는 무슨 계획을 블로그 시작했는데 한 달에 뭐 한 건, 두 건, 뭐 어떤 식으로 영업 받고 있다. 이 정도 나의 노하우나 이런 팁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선물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놨는데 선물이 저에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드리고 가야 돼요.
박수 한번 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화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스레드 여러 가지 플랫폼과 홍보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다 보니까 블로그가 망했다, 망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100% 의견이 쏠리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블로그를 오래 했던 전문가들의 입장은 뭐냐면 가짜로 예를 들어서 AI에게 100% 대피를 해서 쓴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짜 글을 쓴 사람은 타격이 없다. 그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도 작년 말이었나요? 올해 초였나요? AI가 만든 생성물에 대해서 수익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고요. 네이버 블로그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바꾸고 UI 구조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AI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대량 생산글을 쓰는 솔루션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UI가 바뀌면 그게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바꾸고 있고 또 AI가 쓴 글들을 양산을 해서 업로드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저품질에 걸리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앞에 플래너님처럼 과거부터 열심히 내가 한다면 이렇게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진성으로 글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AI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긴 할 건데 결국은 롱런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AI에 100% 의존해서 AI로 대량글 50개, 100개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글은 결국은 나도만 볼 거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 글 써가지고 저품질 걸려서 네이버 블로그 내거 이제 호수들을 밀리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개, 2주에 한 개만 쓴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쓴 글이 결국 롱런한다. 저는 경험상 이렇게 좀 느끼고 있고 저희 이제 블로그 마케팅 하시는 강사님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려 봤고요. 블로그 마케팅 영업. 블로그 마케팅은 단순하게 글쓰기만 되는 건 아닙니다. 홍보, 마케팅, 그다음에 세일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의 하나의 직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블로그 운영하신다라고 손드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써야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GPT나 제미나이로 글쓰기 편하긴 한데 너무 AI가 쓴 글처럼 보여서 믿음이 좀 안 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AI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 좀 느끼실 거예요. 애가 안 쓰는 말투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좀 그 기계 같은 듯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건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성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I를 활용하면 나오는 답변들이 다 비슷합니다. 원어민 1대1, 무료 레벨 테스트, 뭐 맞춤 수업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제안, 카피 라이팅이 나오는데 이렇게 써도 문의가 늘지 않는다라는 하는 것들이 있고요. 뭐 수업의 후기나 카톡 후기, 방사사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콘텐츠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면 좋을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제 블로그를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이렇게 제가 이제 메인 컬러로 잡은 게 이제 보랏빛, 핑크빛 나게 좀 일부러 잡았어요. 지금은 명암을 좀 바꾸긴 했는데 저는 일부러 제 블로그와 제 명암의 컬러와 모든 것들을 다 일치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왼쪽이 PC에서 보시는 거고 오른쪽이 모바일에서 보는 겁니다. 반드시 모바일 버전까지도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할 때는 컴퓨터로 일을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모바일 검색량이 훨씬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하시다가 네이버 통계 페이지 한번 들어가시면 유입 페이지, 유입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보게 되면 모바일 쪽이 훨씬 더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에서 보이는 배너 관리와 소개글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썸네일이라고 해서 대표 이미지 있잖아요. 이 부분을 통일을 시켰는데 이것도 통일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나의 예비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뭘 가르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걸 보고 싶거든요. 사진과 직관적인 제목이 들어가줘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홈페이지 배너 안쪽에 나에게 다이렉트로 연락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라고 하죠. 전화번호가 됐든 SNS가 됐든 다 연결을 시켜서 언제든 나에게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긴 합니다만 간혹 배너를 여기서부터 한 20cm 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온라인상에서는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까 쇼폼 20초, 10초 보신다, 1분 보신다 했어요. 이거 스크롤 내렸다 올렸다 이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사용자가 1초라도 귀찮으면 이탈이 될 수 있어요. 우린 그 귀찮음까지도 생각해서 최대한 스크롤도 덜 하면서 한 번에 모든 정보를 다 얻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는 9시간 일하고 또 이제 7시간 잠을 자야 되는데 블로그는 24시간 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 대신 일해주는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영업사원이죠. 내가 한번 남겼던 교육 후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와서 이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이런 뭐 홍보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S 응대 직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떻게 연결했냐면 제 이제 영업번호도 넣어놓고 구글 이메일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저는 네이버 폼이 아니라 구글 폼으로 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는 걸 못한다라고 해도 제 카톡, 오픈 카톡방이라도 아니면 구글 폼이라도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플래너분들 보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요즘 교육 담당자, 요즘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연령대가 어리시죠. 요즘 MZ분들은 연결되어 있는 것, 전화 이런 것들은 좀 콜포비아라고 해서 전화를 좀 기피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일부러 좀 텍스트로 소통하고 싶다라고 하는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네이버 톡톡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문자, 텍스트로 연결될 수 있는 건 한 개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그 이제 매달 강의가 진행되는 게 한 50%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제가 7월 거는 정리를 못했고 6월 거까지 정리했는데 6월 거까지 블로그로 들어온 게 52건 정도가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뭐 진행을 안 한 건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글 좀 연결해 놓으시면 이렇게 관리하시기 편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도 편하죠. 어느 뭐 예를 들면 뭐 공공기관인지 어느 쪽에서 뭐 연락이 왔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서 내년도 사업 계획 좀 운영하시는 거 짜실 때 참고하시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운영하실 때 편합니다. 이건 제가 초기에 운영했던 제 블로그 배너예요. 뭐냐면 위젯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클릭하면 연동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놓으시고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페이지를 실시간으로 다 관리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저는 바빠지기 시작한 이후로 모든 페이지를 제가 업데이트 관리가 안 돼서 요거를 과감히 버리고 현재 버전으로 해서 컨택만, 연락만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안에 보시면 모바일 들어가서 나중에 보시면 노티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림이죠. 여기에 나의 소개가 있어야 됩니다. 플래너님들의 원장 소개, 학원 소개 이 글들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글들 안에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 사업가의 주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가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프로필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등록한 프로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캔바 활용해가지고 이미지형으로 좀 만들었어요. 모든 걸 다 글로 쓰시게 되면 왜 요즘은 우리가 쇼폼을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글을 잘 안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이미지화 하시면 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캔바로 만들었는데 요즘은 뭐 제미나이랑 GPT가 워낙 날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뚝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프로필 넣으시고 저는 이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강처, 뭐 자격사항 이렇게 넣는데 우리 플래너님들 같은 경우는 뭐 원장으로서의 이력이라든지 어느 곳이랑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간략하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강의 분야가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대상자가 있겠죠? 주요 대상자가 누구인지 대상자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내 시간과 돈을 맡겨도 돼? 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이런 것들을 굵직굵직하게 뭔가 했네? 라는 것들이 보일 수 있게끔 페이지에서 보여주셔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로그 운영하실 때 썸네일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CTA라고 해서 모든 페이지에서 하단에 콜 투 액션, 나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 글에는 항상 나의 연락망을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고요.
저는 블로그 운영할 때 컨텐츠를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핑크 색깔이 출강 후기.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강의를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현장감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파란색 같은 경우는 강의를 안 하는 날도 있고 제 대상자들은 커리어 개발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청년분들은 취업과 이직이 필요하고요. 재직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중장년분들은 디지털 교육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는 저렇게 컨텐츠 커리어로 만들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렇게 대상자가 정해 있는 거라서 컨텐츠를 조금 카테고라이징이라고 하죠. 구분을 해놓으시고 썸네일도 이원화해서 구분을 하시면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사람이 출강 후기를 보러 들어왔는데 이 사람 교육 뭐 하는지 보러 들어왔는데 이런 교육 운영에 대한 팁들도 같이 주네? 이거 굉장히 도움되는 애가 될 수 있고 내 상품을 구매해주지 않을지라도 검색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글에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면 또 내 글이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 운영하는 방식을 너무 하나만 두지 마시고 최소한 한 개, 두 가지 정도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걸 알려드립니다. 제목 중요합니다. 제목도 최대한 일관성을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초기에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부터 블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면 이제 블로그에 올리는 컨텐츠 제목은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다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나의 뭐 이제 닉네임이나 사업자나 내 실명을 넣으시면 계속적으로 나의 컨텐츠가 발행이 될 때마다 네이버에서 내 글이 인식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 사용자, 누군가 예비 구매자들이 뭔가 영어 화상 교육을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빨리 올라올 수 있고 그 글 안에 내 이름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목을 지으실 때는 뒤에다가 내 이름을 그냥 무조건 고정으로 넣어야겠다 하고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시태그 넣을 때 이 컨텐츠와 관련된 해시태그를 넣어요. 그런데 공통으로 뭘 넣냐면 저의 사업자 명도 넣고 저는 커리어 강사이기 때문에 커리어 강사도 공통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운영한 해시태그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입니다. 썸네일은 사실 뭐 캔바, 미니 캔버스 들어가면 워낙 많이 있기도 하고 요즘은 사실은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AI가 만들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모든 컨텐츠의 목적은 저 같은 경우는 세일즈였어요. 내가 출강 후기를 쓰긴 하지만 이걸 보고 나를 강사로 컨설턴트로 섭외해줘.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오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메일을 넣었습니다. 사업자 휴대폰 번호가 있다라고 하시면 사업자 번호 넣으시고요. 대표 번호 있다라고 하시면 대표 번호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인지 직관적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이렇게 사진 넣으시고요. 기본적이라서 아시긴 하겠지만 교육생이 만약에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모자이크는 다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색이 되는 키워드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시고 올릴 때마다 사진을 그냥 아무거나 대표 이미지를 선정하지 마시고 공통 썸네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서 제목이랑 사진만 갈아 끼우시면 돼요. 이거 만드는데 3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사용하시면 깔끔합니다. 본문 내용은 이렇게 내가 어떤 교육을 했는지 넣는 건데 왜 우리가 블로그를 해야 하니까 운영을 할 때에는 저렇게 날것의 사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AI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서 넣는다고 하거나 어디 뭐 무료 저작권 없는 무료 사이트 가서 다운을 막 받긴 하시거든요. 그것도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긴 한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내 블로그 글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화상영어 상품권을 구매할 나의 예비 고객이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현장감이 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학원 업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우리 원장님들 업무하시는 컴퓨터에서 앉아있는 모습 하나 좀 찍으시고 뭐 그냥 사무실에서의 배경에서 하나 딱 찍으시고 아니면 사무실 안에 있는 뭐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 찍으시고 넣으시면 날것 그대로의 이미지들이 보이기 때문에 현장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다 AI 이미지만 넣으시면 이게 기계가 써준 건지 뭐 천호동에 있는 김 원장님이 쓴 건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컨텐츠 하나 올리실 때에는 실사 사진 최소한 한두 개는 무조건 넣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네이버 기준은 물론 5개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매번 그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고객을 생각해서 한두 개는 넣어보셔라. 이런 식으로 글이랑 현장 사진 같이 이렇게 믹스 매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글만 있지도 않고 너무 사진만 있지도 않게 해서 마지막은 이제 콜투 액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카톡을 하시거나 저에게 전화하시거나 저에게 이메일 하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 책 쓰신 분 계시다고 했는데 책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서도 같이 넣어 놓으시면 이 사람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가라고 하는 그런 신뢰성과 권위까지 같이 놀라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 컨텐츠 맨 하단에는 CTA 컨택 포인트를 넣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사실 저는 책을 글 쓰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저의 좀 전문성을 높이고 싶은 목적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책을 쓰니까 글쓰기 특강이랑 책도 이제 구매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책이 오탈자가 있는데 고치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구매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히 또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전혀 사실 인쇄 얼마 안 됩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뭐 오마카세도 못 먹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나를 좀 이렇게 작가로서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주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블로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홍보와 영업과 이 모든 마케팅들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운영 과정에서 왜 남들은 조회수가 막 천 나온다는데 왜 남들은 뭐 문의가 들어온다는데 나는 왜 연락이 안 하시면서 지치실 거예요. 블로그는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블로그로 막 일확천금 벌었다는 사람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블로그로 막 팔자를 고치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롱텀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반려견 같은 거예요. 그냥 쭉 데리고 가면서 가는 거지 이거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과정에서 이런 도전들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초반에는 이제 취업 준비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하고 컨설팅할 때 이 취업 준비생 친구들이 이 심리와 멘탈이 많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한테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심리 상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로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로 콘텐츠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또 이걸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대체 왜 보는 거야? 보기 시작했으니까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지금 카드 펼쳐가지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것도 해봤고 또 제가 글 쓰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책을 왜 빨리 쓸 수 있었냐면 처음에 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제가 11년 동안 직장 생활했던 그 과정 있죠? 인턴 때부터의 팀장 그 과정을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거에 되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이거를 누적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모아서 저의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의 이런 교육 이거 사세요 라고 하는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만 쓰실 게 아니라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어떤 것들에 사람들이 반응이 있나 이런 것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과거의 거라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블로그 마케팅 공식을 좀 알려드릴 건데 여러 가지 뭐 인스타그램, 뭐 스레드, 유튜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원 마케팅 1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블로그일까요? 롱폼 콘텐츠가 가능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주제가 섞이게 되면 알고리즘이 망가져요. 그래서 구독자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주제를 혼합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내가 학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강사로서 그리고 원장으로서 나의 일상도 같이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 전환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동일한 구매 전환율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영했을 때 내 글이 휘발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는 시기가 지나면 알고리즘이 나를 또 태워주지 않아요. 하지만 블로그는 검색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3년 전, 4년 전 글들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짧은 글로 표현 가능한 셀링 포인트 이런 것들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붙잡고 길게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컨텐츠에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다 담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매 전환율이 잘 안 되는 블로그들의 특징입니다. 맥락 없는 글, AI한테 네이버 블로그로 주니어들 대상으로 화상 영어 강의
판매하고 싶은데 글 좀 써줘. 이렇게 맥락 없이 던지게 되면 아무도 타겟하지 못한 글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왜 어떻게 잘 가르치는지. 우리가 교육업을 하시기 때문에 왜 하필 N모임에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왜 하필 이 청호동에 있는, 왜 하필 수원에 있는 이 원장님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충족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늘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아무에게도 설득하지 못하는 글이 됩니다. 세 번째, 학원만의 차별성이 부재하는 거죠. 결국은 이 A라고 하는 이 학원에 가야 하는데 그 이유를 주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나 혼자 떠들고만 글이 되기 때문에 요걸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되는 블로그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참관 수업 효과의 정보를 충족시켜준다. 이거는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학원 수업을 미리 들어볼 수도 없고 강의를 미리 수강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으로 보여주거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하거나 이 원장만의 티칭이나 교육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글로써 보여줘야 합니다. 두 번째, 고객 입장에서 궁금함이 해소되는 글. 아까 이제 블로그로 영업이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질문도 받아보시고 문의 받아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궁금증들을 다 해소시켜줘야 결국은 전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수강생 케이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유로 화상 영어 강의를 수강하지 않아요. 유난히 내성적이라서 학원에 가도 대화가 불가능한 친구들이 있고 계속 막 한 달만 하다가 포기하고 한 달 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뾰족하게 어떤 사람인지 그 수강생을 타겟으로 한 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 블로그 마케팅 할 때 결국은 누가 가르치고 이 원장님은 누구일까? 그리고 이분은 과연 어떻게 수업을 할까? 이 업체 거를 들으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경쟁사랑 다를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저처럼 SNS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나 드러내는 거 싫어하고 어디 내 얼굴 걸리는 거 싫어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내 이름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를 노출해야 합니다. 결국은 학원도 많고 화상영어 강의도 많고 사업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많은 분들 중에 이분 거 들어야 되는 이유를 들어오는 사람은 궁금해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여주는 것밖에, 증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원장으로서 경력이 몇 년이다. 내가 무엇들을 했다. 나는 뭐 대지석 출신이다. 이런 걸 이렇게 강조하실 거예요. 요거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차별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서 나만의 스토리텔링 조금 더 필요합니다. 각자 연차가 다르시고 각자 스토리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사연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학창 시절에 내가 뭐 과거에 영어 과목과 관련해서 뭔가 토익을 내가 원래 220점 받던 사람인데 뭐 영어 공부를 해서 900몇 점으로 올렸다라고 하던지 그런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두 번째, 학원을 오픈하게 된 과정이나 오픈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가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과 가정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또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이분은 되게 열심히 사시네.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열심히 지키면 이분한테 우리 아이의 교육을 맡겨도 믿을만 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건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의 이력서처럼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런 어떤 배경으로 이 학원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왜 영어를 가르치게 됐는지, 왜 나는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래쪽에 적어놓긴 했는데 나의 찐 팬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강생을, 학부모를 나의 진짜 팬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 향상 끝에 뭐 레벨의 변화나 아니면 학부모 상담만 사고가 있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건 어디 가도 안 되던 아이인데 어디 가도 안 되던 이 성인인데 되게 맞는 사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점수를 올리고 싶거나 내가 포기하고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쭉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강의 같은 경우도 목표가 있고 기대 효과가 있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에 대한 글들이 필요합니다. 운영하시면서 사례가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5분도 집중 못하던 아이가 영어 점수가 3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글을 보면 우리 아이도 맡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들고 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시고요. 나는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없는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라고 하시면 모든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페인 포인트, 문제점을 건드려 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집중력 저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학원에 특히 정말 가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다든지 영어를 유독 싫어한다든지 영어 말하기 공포증이 있는 성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려 주시면 학부모 혹은 자기 투영이 되기 때문에 공통의 고민을 건드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번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천천히 과거부터 한번 기억을 꺼내보세요. 우리 업력 오래되셨다고 하면 20년, 30년 생각해 보시면서 나의 첫 제자가 누구였더라?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 냄새가 나는 글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글들이 들어가면 이런 것들은 AI가 대신 써줄 수가 없거든요. 사람밖에 쓰지 못해요. 이거를 매일 다 쓰시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 개씩 두 개씩 풀어서 쓰시다 보면 결국은 나의 블로그에는 누가 봐도 이 사람만의 사람 냄새가 난다는 그런 글들이 완성이 됩니다. 생생한 수업 후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플래너님들의 특징은 이제 우리 화상 영어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업 같은 경우는 수업 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진을 한두 개라도 만들어가지고 올리세요. 수업 방식이 궁금하겠죠. 왜 우리 엠보임 사이트 들어와도 나오고 다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거기서 보이는 거 말고 실제 피부로 좀 체감되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 과정을 좀 기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 사진, 영상에 대한 현장감 글은 당연히 블로그에 들어가고 사진도 제가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좀 영상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영상 같은 것도 넣어도 좋아요. 저는 유튜브를 하기도 하고 보기도 많이 봐서 그런지 그 왜 학원 강사님들 보면 쇼폼으로 유튜브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편집도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요즘 그냥 짧게 한 15초, 20초 동안 영어 발음 하나 알려주는 거 요거 하나씩만 올려도 충분히 그게 알고리즘을 잘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 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 방식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결제를 끊고 나서 그 마지막 날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이트에 있는 것과 다른 이유는 원장인, 우리 사업장인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그런 차별점이 좀 들어가주면 좋겠죠.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 결과물 예시 모두가 다 토익 만점받고 모두가 다 OT 만점받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 목표하는 게 전후 비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예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올리시면 좋아요. 검색 기반 글 이게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나 나의 예상 고객들이 검색하는 글들이 있죠. 뭐 영어 점수 올리는 방법, 외국인이랑 프리토킹 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검색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검색 수요가 있는 글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우리 파트너, 우리 플래너님들이 운영하시면서 학부모나 수강생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그 FAQ, FNA라고 하나요? Q&A라고 하죠. 자주 묻는 질문과 응답들은 정리해 두시면 이거는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벨별로도 공부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초보자와 그리고 중고급자는 다르기 때문에 레벨별로 학습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화상 영어를 선택할 때 좋아요 하시는 게 아니라 선택의 기준은 이건데 그 기준에 믿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영어의 자신감이나 말문이 트이는 과정 이런 것들에서 이제 글을 쓰시면 결국은 이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이 상품에 대한 궁금증들이 다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이고 꾸준한 검색 수요가 검색 유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 핵심은 상위 노출도 중요하기는 한데 막상 내 글이 검색했을 때 네이버 포털 1페이지에 나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만 너무 집착하실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이제 대상자, 학습자, 구매
예비 구매자가 궁금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목으로 좀 잡아주고 그것들을 경험과 과정으로 연결해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색 노출에서 중요성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기반으로 보통 학원 상품들을 구매를 많이 하니까 뭐 수원, 뭐 수지, 뭐 화상영어 이렇게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뭐 지역과 화상영어 뭐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올리는 컨텐츠 글을 쓰실 때 제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목 쓰실 때 6개월 만에 외국인과 프리토킹이 가능해집니다. 언더바 천호동 화상영어, 천호동 뭐 영어학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고정 쓰는 키워드가 모든 글에 동일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천호동에서 영어 강의, 천호동에서 화상영어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내 글이 가장 먼저 뜨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운영하실 때 제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시태그를 공통적으로 좀 유리하게 쓰시는 방법은 공통적으로 다 적용을 하시면 내 글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끝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시거나 공통 뭐 학원의 이름을 넣으세요 했는데 요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걸로 한번 키워드를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육업이기 때문에 이 특성상 짧은 글로는 고객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스타보다도 블로그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롱폼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글들은 전혀 이제 효과가 없어요. 우리 학원에서 뭐 토익 만점자가 몇 명 나왔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효과가 별로 없고요. 요건 이제 참고 삼아 보시라고 넣었는데 이제 AI로 글을 쓰시다 보면 되게 이제 쓰레기 같은 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스팸성처럼 이제 막 키워드가 막 난사해서 들어가면 이게 스팸 글로 인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낚시성 제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왜 온라인에서 우리가 뭐 100원들 이런 거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면 그런 상품 되게 쓰레기 같고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제목을 썸네일을 보고 들어갔는데 내용은 딴판이다 이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중복 콘텐츠 조심하십시오. 아, 나 바빠가지고 블로그 글 쓸 시간도 없는데 그전에 썼던 거 비슷한 거 계속 써야지라고 하시면 그것도 위험합니다. 뭐 무관한 키워드 이런 건 안 하실 것 같고 과장된 표현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교육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모두가 다 뭐 몇 점 고장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실 것 같아서 이거는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 고객은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이걸 보자면 과거에만 좀 잘 먹혔던 표현들입니다. 원어민 수업, 무료 레벨 테스트, 맞춤형 커리큘럼 이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뻔한 얘기는 안 하는 게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결국은 홍보 문구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하기 때문에 뻔한 말보다는 고객의 통장이 뭔가를 집중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 마케팅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고객이 결제 전에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블로그에 댓글 달리시면 댓글 잘 쓰셔야 돼요. 그 댓글을 다른 사용자가 조회해서 보고 있어요. 한 명만 질문한 게 아니에요. 조회수가 30이었다면 20명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 관리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결제하기 전에 내가 망설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건데 내가 그거를 본문에서 지금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겟에 따라서 검색 의도, 네이버에다 검색하는 이유와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들이 다릅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초등학부모의 주요 고민 뭔가요? 우리 아이가 쇼폰밖에 안 봐가지고 뭘 진득하니 본 적이 없는데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겠죠.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영어 못하는 아이인데 원어민 수업이 가능할까요? 낯을 너무 많이 가리는데 될까요? 저학년인데 지금 이거 주 몇 회가 가능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학원이 지금 이제 주니어 타겟이다라고 하시면 낯가리는 초등학생 화상영어 첫 달 이렇게 적합니다. 영어를 싫어하던 아이가 수업에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학부모가 궁금해할 내용들을 내가 컨텐츠에 자연스럽게 가져가면서 초반에는 이 학원의 원장님의 글을 몇 개 좀 읽다가
여기 좀 괜찮네라고 생각해서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맥락이 뭐냐? 뭐가 궁금해서 물어보는지 이걸 먼저 파악하시고 그걸 컨텐츠 나의 블로그 글에다가 다 녹여서 걱정하지 마 그거 다 해결해 줄게 안심시킨 다음에 자연스럽게 영업으로 이어오는 겁니다. 중고등학생, 뭐 내신, 수행평가, 말하기, 자신감, 입시 연계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할 때는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 준비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등학생도 도움이 될까? 뭐 내신 영어랑 같이 이게 병행이 가능한 걸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컨텐츠 주제는 영어 수행평가를 앞둔 학생이 화상영어로 연습하는 방법. 문법은 아는데 말을 못하는 중학생의 공통점. 만약에 집에 좀 자녀가 있다라고 하시면 자녀 얼굴 좀 안 보이게 뒤에서 좀 찍으시면서 짧은 쇼폼 같은 거 찍어서 그거를 본문에다가 넣으면 우리가 한 10줄 쓰는 것보다 20초짜리 영상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성인 직장에도 요거는 참고해서 보시고요. 어떤 우리의 대상자들이 어떠한 고민과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 그게 고민이라서 지금 결제를 망설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고민만 해결해주고 문제점을 내가 미리 안심시켜주면 결제를 할지를 생각하시고 컨텐츠로 이어나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세요.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 원어민인가? 그 원어민이 아이를 잘 가르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수업 중에 우리 애가 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각자마다 고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뻔한 세일즈 코멘트, 뻔한 카피라이팅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업체마다의 차별점을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실게요. 원어민 수업은 영어를 못하는 아이도 원어민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학부모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본문에다가 따라갈 수 있다. 어떻게 따라간다. 그걸 보여주시면 되겠죠. 무료 레벨 테스트. 요즘 이게 없는 게 없겠죠. 그 전에 부모님이 꼭 확인해야 될 3가지. 이거 유튜브랑도 조금 비슷해요. 유튜브 보시면 이거 안 보시면 손해입니다. 이거 3가지만 알고 가세요.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꼭 클릭하시지 않나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꼭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부모로서 클릭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3가지 알려주셔야겠죠. 하나, 둘, 3개 뭔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체계적인 커리큘럼, 프리토킹만 하는 영어, 화상 영어와 커리큘럼의 수업의 차이라고 말했으면 그 차이가 뭔지 안에서 비교하면서 이 비교문 안에서 탐색하고 골라갈 수 있게 알려줘야 되고요. 검증된 강사진, 좋은 화상 영어 강사를 고를 때 봐야 할 기준, 그 기준도 내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주고 이 기준에 맞는 거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한테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맞춤형 수업, 아이 성향에 따라서 화상영어 수업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수험생분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뭔지 그걸 아시면 되고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영업하시면서 내가 질문받는 거, 문의 오는데 문의글 오는 거 그게 모두가 다 고민하는 이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 오는 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답변하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거는 이 사람이 궁금해하면 10명, 100명이 궁금해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컨텐츠로 한번 이어가 보십시오. 아마 블로그를 지금 운영 안 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내가 블로그를 운영해 본 적도 써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운영하시고 나서 한 3주에서 한 달만 지나면 통계 페이지에 유입수 이런 것들이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서 내가 10개를 썼다라고 하면 반응이 오는 글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때 이게 그 말이었구나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이 구매하기 전에 확인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냥 구매하지 않죠. 1,000원이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하지 필요 없는 거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효과, 얼마나의 효과가 있는지, 말하기 실력이 진짜 느는 게 맞는지, 아이가 말문이 진짜 트이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 써주시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후 비교 점수로도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오르지 않아도 아이의 성향이 되게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성향인데 어떤 방식으로 애가 조금 변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묘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이 적응이 중요하죠. 그래서 낯가림과 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수업 중에 조금 많이 거부한다거나 이럴 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특수하게 조금 반응할 수 있는 예외 케이스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또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컨텐츠랑 같이 좀 엮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신뢰도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좀 AI스럽게 올리신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은 이 교육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강사와 강사의 강의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신경 써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한테 맡겼을 때 우리 아이가 내가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보여져야 하고요. 수업 관리, 수업 후에 피드백이 있는지, 뭐 숙제나 복습이 있는 게 맞는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뭐 결석했을 때 보강이 진행이 되는지 사소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식품 구매하실 때 뭐 쿠팡, 네이버 스토어 많이 이용하시죠? 구매할 때 우리 리뷰 굉장히 많이 보지 않나요? 사실 요즘은 상세 페이지보다 리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후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중에 사례를 같이 넣어주시는데 뭐 리뷰 형태로 있다라고 하시면 리뷰를 같이 좀 포함시켜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리뷰가 없어요라고 하시면 뭐 카톡, 문자 상담 받으셨다라고 하시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말로만 했어요라고 하면 그걸 그냥 블로그 컨텐츠 글로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글로 만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고 내 돈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만족했던 거를 내가 선택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타인의 만족도가 적힌 후기 리뷰는 굉장히 중요한 세일즈 마케팅 컨텐츠입니다. 가격 비교, 업체마다 왜 가격이 있는 건지, 저렴해도 이거 믿을만한 게 맞는 건지, 가격 대비에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른쪽에 컨텐츠 주제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목을 만드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먼저 고객이 고민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가입니다. 초등 2학년 대상자죠. 우리 대상자가 영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인 겁니다. 정말 대상자가 질문을 한 것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낯을 가리는 아이 대상자가 원어민 화상 영어에 적응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비교형 제목 공식입니다. A와 B 사이에서 비교 지표를 줘서 프리토킹 화상 영어와 커리큘럼의 수업의 차이가 무엇인가? 실제로 이건 고민할 법한 내용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시고 단순히 뭐가 좋다 싫다가 아닌 거라 이런 장단점들이 있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가 화상 영어와 관리형 화상 영어 무엇이 다를까 이렇게 비교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후기형 제목 공식 말을 거의 안 하던 초등학생이 화상 영어 첫 달 했을 때 변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거 너무 궁금하지 않을까요? 영어 회의가 두려웠던 직장인의 비즈니스 영어 수업 후기. 직장인들 공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사회 초년생 때 제가 외국계에서 다녔어요. 상사가 다 외국인인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알아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다 하느라 죽었는데 귀는 뚫렸는데 입을 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입을 뚫는 방법을 제발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기형 제목 공식 타인이 성공했던 타인이 변화했던 경험은 나한테도 굉장히 욕심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은 바로 구매하지 않아요. 즉석으로 구매해주면 얼만큼 좋은가요?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이고 할까 말까 이 구매가 선택 옵션이라고 하면은 바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찾죠. 블로그에 어떠한 이유로 검색해서 들어왔다고 해도 블로그 안에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해서 내 글을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글들은 고객이 고민하고 탐색하는 동안 결정을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을 근거를 확인한다. 그 근거가 어디 있나요? 다른 수강생이 변화한 사례, 다른 수강생이 어떻게 점수가 오른 사례가 되겠죠. 블로그 글은 홍보글이 아니고 고객의 불안을 줄이는 상담 콘텐츠입니다.
이거 글로 이해하기 쉬우신데 막상 쓰실 때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뭐 수원에 있는 무슨 엠보잉 화학 연구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정보 나열식을 많이 쓰세요. 정보는 넘쳐요. 사이트화도 있고요. 다 비슷한 정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고객이 뭘 고민해서 지금 뭘 해결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해결자적인 입장을 좀 취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검색해서 들어온 고객이 여기라면 믿고 상담해도 되겠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을 이렇게 쭉 봤어요. 한 5분, 10분 이제 글 읽고 보면서 아 할까 말까 하고 즐겨찾기 해놓고 다음에 한 번 더 들어와서 보고 하다가 아 그래도 여기는 꾸준하게 관리도 잘하고 커리큘럼도 트렌디하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고 한 명 한 명을 소홀히 봐주지 않고 잘 케어를 해주는 것 같고 잘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면 결국은 고객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긴 여정의 과정에서 결국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강 문의가 들어오느냐. 혹시 블로그 쓰신다고 하신 플래너님들 중에서 AI에게 대필 요청해서 작성해서 그대로 업로드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뭐 여쭤보면 손 안 드시겠죠?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 블로그가 빠르게 유입이 줄어드는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당장은 티가 안 나도 결국에는 블로그 네이버에서 정책이라는 것들을 바꾸게 되면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네이버에서 밝히진 않았지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임시 저장 이런 게 떠요. 실시간으로 인식되죠? 그게 차이지 않을까요? GPT한테 넣어서 천작 그대로 긁어서 1초 만에 넣고 업로드하는 사람이랑 켜놓고 20분은 두드린 사람이랑 그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똑똑해지는 만큼 네이버 검수차도 똑똑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필하지는 않는다. 일방적 정보 전달 글로 작성한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고 AI에게 물어보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답변을 내가 또 쓴다. 가치가 없는 글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어야겠죠. 주제와 관련된 사진이 없다. 이 현상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진이 무조건 들어가줘야 합니다. 사진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좀 찍으시고 저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컨텐츠를 여기 올릴 때 넣었던 사진을 여기 또 올리라고 추천드리지는 않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없다 하면 어쩌다가 한 번은 그래도 종목 한 개 정도는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AI 사진보다 내 사진 넣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업로드는 했어요. 네이버에 블로그에. 근데 댓글이 달리지 않아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댓글이 달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블로그 운영하면서 댓글 블로그 하루 유입자가 몇천 명 되시는 분들도 댓글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업의 특성상 질문이 들어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유도하게 만드는 컨텐츠 운영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유도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의 고민은 뭔가요? 이렇게 유도를 하면 댓글을 좀 다는 사람들도 했겠죠. AI가 써준 글은 설명은 굉장히 많고 글도 굉장히 잘 써주지만 믿음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내가 영업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쓴 글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는 AI를 좀 점철해서 썼다라고 하시면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초등 영어 고민 끝 엔보잉 원어민 화상 영어 후기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제 제목을 지으실 때 한번 입장을 바꿔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라면 클릭하고 싶을까?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 있을까?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랑 상대가 듣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말을 하는 건 다른데 우리는 후자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학부모가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요소를 제목에 넣어준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싫어하던 초등학생, 원어민 화상 영어 첫 달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낯가리던 초등학생도 원어민 화상 영어가 가능할까? 실제 수업 후기라고 했으면 사진이 좀 들어가줘야 합니다. 이런
브랜드 명보다는 고객의 고민이 먼저 제목 앞에 나와 주어야 하고요. 두 번째, 첫 문장 바꾸는 거. 이제 블로그 글을 제목을 썼어요. 본문을 이제 쭉 쓰시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되시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 무료 체험을 신청하신 어머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영어 학원을 오래 다녔는데 원어민 앞에서는 아이의 입을 닫아요 라고 하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처음부터 쏟기보다는 이걸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이 이런 사연이 있었어? 라고 좀 정말 글처럼 읽을 수 있게 에피소드를 넣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상담 장면이나 뭐 수업 장면이나 학부모의 질문이나 아니면 이거 예비 구매자들의 고민점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흐름 바꾸기. 요즘 화상 영어 선택하는 이유, MOE를 선택했을 때 타사와 다른 장점, 커리큘럼, 원어민 선생님 누가 계신지 무료 체험 안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요 템플릿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학부모님이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이가 처음 수업에서 보인 반응은 이랬는데 어떻게 강사는 도와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수업 이후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어서 학부모님이 카톡 문자를 주셨어요. 비슷한 아이들에게는 이런 수업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료 체험으로 상담으로 알려드릴 테니 연락주세요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글을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뭔가 학부모가 실제로 하는 말을 좀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끼리 하는 고민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고민의 글을 봤을 때 좀 멈추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강의랑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무슨 제목의 글을 봤는데 강사님 그거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글을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해결해드렸고 이런 변화를 보이셨고 담당자는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 글을 보는 사람들은 다 교육 담당자거든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교육 담당자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 부르면 우리 재직자들의 이 문제를 이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어? 가 궁금한 건데 그게 지금 그래서 다 보였다라고 하는 거면 저는 공감 유도를 한 거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솔루션을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해주세요 라는 글들이 나오기 때문에 컨텐츠를 일부러 내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제기. 단순히 영어 실력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됐을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3단계, 선택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세 가지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기준 세 가지 꼭 알고 가세요.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사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AI 이미지는 최소화해서 써주시고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수업에서는 아이가 처음에 yes, no만 했는데 선생님이 긴 문장을 요구하지 않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아이가 대답하는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거긴 하지만 이거 학부모님들이 해결 못 해주거든요. 그 부분들을 내가 해결해 줬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상담 문의 연결 무조건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그 컨텐츠 지금 이 블로그 글에 컨텐츠를 올리셨을 때 주제가 지금 있었잖아요. 뭐 초등 영어, 뭐 저학년 영어, 내향적인 아이의 영어 공부 방법 주제가 있었으니까 그 주제에 맞는 타겟분 이 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대상자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유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상담 유도 문구 바꾸기. 무료 체험으로 먼저 경험해보세요. 이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원어민 수업을 어려워할지 오히려 재미있게 받아들일지 이거는 상호작용을 해봐야 합니다. 무료 체험 후에 아이에게 맞는 수업 방식과 권장 횟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상품을 판매한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 편하긴 하겠지만 사용자, 구매자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 유도 문구를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엔보임 원어민 화상 영어는 100% 1대1 맞춤 수업으로
아이의 수준과 성향에 맞게 진행됩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영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료 체험으로 먼저 경험해보세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원어민 선생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면 어떡하죠? 어떡하죠? 고민스럽죠? 공감되겠죠? 무료 체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지금 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지금 원장님이 글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실제로 처음 수업에서 아이가 바로 긴 문장으로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어떤 아이는 yes, no만 말합니다. 맞아, 우리 애 고개 끄덕거려. 맞아, 우리 애는 yes, no 이건 잘해.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기다려주고 짧은 대답을 어떻게 문장으로 확정해주는지입니다. 수강생 레벨, 끄덕이는 애랑 yes, no 하는 애, 이 레벨에 따라서 어떻게 선생님, 강사님의 교육 방침이 다른지가 지금 보여지죠. 예를 들어 아이가 피자라고만 대답하면 선생님은 I like 피자로 바꿔 다시 말하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부담 없는 반복이 쌓이면 아이는 영어를 시험이 아니라 대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뭔가 너무 공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고요. 무료 체험에서는 아이의 영어 실력뿐 아니라 낯가림, 집중 시간, 원어민 선생님과의 상호작용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 수강생을 좀 이끄는 강사만의 노하우나 이 수업을 통해서 수강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 아이가 화상 영어에 잘 맞을지 궁금하시다면 학년과 현재 영어 경험을 알려주세요. 뭐 댓글로 알려주세요. 밑에 연락주세요. 이렇게 콜 투 액션 문구를 넣어주시고 반응을 유도하시는 걸로 글을 쓰시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잘 썼나요? 비교가 확 되죠? 한 번에 연습이 안 되세요. 쓰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써볼해야지 이거 보고 AI가 써주라고 하시면 내 기억이 안 남거든요. 처음엔 힘들어요. 근데 한 달만 고생하시면 블로그 쓰는 방법이 내 머리와 손의 감각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영업 상황이 와도 요거에 조금 맞춤형으로 바뀌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올리시기 전에 요거 체크하십시오. 실제 학부모 질문 들어있습니까? 우리 학원만의 수업 장면이 지금 하나라도 사진이 들어있습니까? 수강생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보입니까? 이게 학부모는 보여야 결제합니다. 왜 좋은지, 왜 참여가 됐는지 설명이 됐나요? 무료 체험을 하면 뭘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카톡 후기, 사진 이런 리뷰를 올렸다고 하면 그게 왜 좋은지 해석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퍼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요것만 이해하시면 마지막 요거는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고객이 처음에 이 화상 영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화상 영어 업체를 다 알지 못할 거잖아요. 엔모임이 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플래너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사 측에서 좀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네이버에 엔모임 치면 그 이렇게 검색 광고 뜨거든요. 그런 광고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 광고도 하고 한 게 바로 이제 유입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들어오게 만드는 거. 그러면 각 지역에 계신 플래너님들은 각 지역에서 나의 블로그를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글들을 계속 노출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부모가 소비자가 탐색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기나 카톡 상담이나 이런 컨텐츠들을 올리면 확신과 신뢰를 주는 거고 이 모든 탐색과 확신, 신뢰가 지난 다음에야 구매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구매 전환까지 안 가고 이 여정이 있기 때문에 구매 전환,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플래너님들이 자발적 노력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2단계, 3단계 이 부분이다. 이거는 직접 노력으로 수치를 바꿀 수 있다. 요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팁을 드리는 이런 구조로 쓰세요 인 거긴 한데 사실 요거를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앞전에 설명드린 거를 충분히 이해하시면 AI 도움 받아서 초안 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목과 흐름 이렇게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문 흐름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학부모의 고민이 뭔지, 문제점이 뭐였는지,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고 수업 장면과 플로우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글을 쓰시면 요즘은 영상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기는 하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편집하려면 힘들어요. 저도 지금 5년째 하고 있지만
최근 6개월 넘게는 거의 유튜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또 날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안 보이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나 그냥 일하고 있는 거 찍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하루는 원장님 내 모습 찍으시고 하루는 수강생 찍으시고 하루는 책 찍으시고 하면 충분히 못할 일도 없긴 하거든요. 이거 캡컷으로 했고요. 캡컷 들어가면 자동 편집 기능이 있어요. 그걸로 제가 만드는데 걸릴 시간은 3분이었고요. 초보자는 10분이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후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뭐 카톡 문이 왔다거나 문자 왔다거나 SNS 답글 달았다거나 이유단 거 있으면 그거 흘리지 마시고 다 캡처해 두십시오. 다 캡처해 두신 다음에 그걸 나의 블로그 컨텐츠 글로 무조건 활용하시는 겁니다. 상담 후기 이런 거 되게 좋은 컨텐츠가 됩니다. 카카오톡 멘트, 상담 멘트 설계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AI가 잘 해줘요. 잘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이거를 기억 못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중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노출할 때는 요거는 같이 좀 보셔야 돼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내가 우리 지역에서 아니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화상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사업자분들 중에 벤치마킹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최소한 2명 찾으신 다음에 따라할 건 따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잘 나가는지, 왜 댓글이 많고, 왜 수업을 많이 하고, 왜 영업이 잘 되는지를 그 사람의 블로그 글을 보면 좀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벤치마킹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들이 주지 못하는 나만의 걸 같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 수업 장면이나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 질문들, 아이의 반응 이런 것들 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면서 내 현장 경험을 여기다가 같이 녹이는 겁니다. 꼭 벤치마킹은 2분 정도는 해두시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구매 전환을 위해서는 상담이 들어왔을 때 질문을 좀 많이 던져주셔야 됩니다. 블로그 보고 지금 뭐 구매하고 싶어서 이거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라고 하시면 네 고객님 이거 구매하시고요 하시는 게 아니라 진단부터 해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상담을 아예 이렇게 판매로 전환시키는 장치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만족하게 되면 재구매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매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서 끝내실 게 아니라 수업 후의 변화나 피드백이나 학부모의 질문, 아이 반응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결국은 계속 콘텐츠로 이어가야 신규 유입자, 신규 구매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매해서 끝났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성 고객, 단골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24시간 동안 내 글이 계속 상단으로 노출이 돼서 나의 영업을 대신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불만족이나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의는 들어오는데 결국은 구매를 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대랑 실제가 다른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안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서 화상영어는 첫 수업부터 문장을 술술 말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어차피 아닌 사람은 와도 환불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예 블로그에다가 고지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신뢰가 이제 저절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홍보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쭉쭉 쓰시면 독자는 예비 구매자는 학부모는 반응이 없습니다. 고객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글이 필요하고요. 후기 이미지 이거는 어떤 후기인 건지에 대해서 좀 해석이 같이 필요하고요. 무료 체험을 그냥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 학생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GPT 활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GPT, 제미나이, 클로드 다 상관이 없는데 원래는 이렇게 화상영어 블로그 글 써줘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블로그 제목을 몇 개 만들어줘라. 타겟은 낯가림이 심한 초등학생 누구 다 홍보 느낌 빼고 실제 학부모가 검색할 만한 고민형 제목으로 써주고 제목에는 이런 것들 일부 넣어서 자연스럽게 넣어서 녹여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AI한테 대필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하시면서 상담이나 수업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평소에 조금 메모를 좀 해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휘발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GPT한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요 초안 내용을 먼저 요청을 해서 받으세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블로그에 넣고 업로드 딱 하는 게 아니라 초안을 받은 거를 긁어서 블로그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내가 수정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문단 바꾸고 정렬 바꾸고 내용 조금 바꾸고 사진 넣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역으로 내가 먼저 넣은 다음에 GPT가 완성해주면 그걸 그대로 긁어서 넣으시게 되면은 이거는 AI 글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안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내가 리라이팅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블로그 띄우고 싶으시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목과 해시태그에 공통 키워드 넣으십시오. 두 번째,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 질문. 기본적으로 뭘 검색인지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질문이 아니라 키워드 하나 넣으시면 연관 검색어가 쭉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 보시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최소 주 2회라고 했는데 보통 블로그 마케팅 강의 가시면 메일 쓰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강사도 메일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 시작하시면 주 2회 정도는 물 들어왔을 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주 2회 정도는 쓰시고 저는 근데 이런 방식 했어요. 너무 바빠서 매일 이거 할 시간이 없었어요. 한 번 할 때 시간 내서 한 3개 써놓고 예약 받아야겠습니다. 일부러 월수금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은 이 시간에 많이 볼 테니까 이때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블로그 이웃 추가 이제 경쟁사 포함해서 나의 타격군이 될 수 있는 곳들 다 이웃 추가해 놓으셔야 내 글들이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고 노출이 됩니다. 타겟을 보유한 커뮤니티에 홍보하는 거죠. 이거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세요. 당근마켓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뭐 맘카페나 이런 데 가면 글 많이 주고 받으시잖아요. 그런 데다가 내 블로그 글 링크만 딱 던져가지고 넣어서 홍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알려드려봤고요. 이렇게 제가 좀 이제 빨리 달리느라고 선물 드리는 것도 까먹고